지지부진하다 보니 다른 알트들은 모르겠는데 이 잡알트들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불나방을 해야 되는 건지 갈팡질팡 하시는 분들 오늘 이 영상 무조건 시청하셔야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오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톡한맛 같은 애들 많이 오른다고 또 기웃기웃 거린단 말이에요. 거래대금이 슬슬 늘어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얘가 처음에 요 상승이 나온 다음에 이렇게 조정이 나왔었다라는 거 좀 아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이런 자발트들이 좀 오르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이렇게 오르는 추세여도 자발트들은 사실 도미넌스에 별 영향을 받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이 좀 불안정한 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 그래서 이제 메이저 알트 같은 애들은 조금 반응이 없고 자발트 같은 애들이 반응이 괜찮은 거죠. 나중에 이게 도미넌스가 이것보다 더 오르게 되면은 이것도 없어집니다. 그다음부터는 이제 그런 게 없이 그냥 알트장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있는데, 사실 도미넌스가 오르면 나중에 떨어질 폭이 커지기 때문에 훨씬 더 알트들에겐 좋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뭐 어차피 상관 안 하셔도 되고, 그래서 이게 이런 걸 가는 동안에 뭐 요번에 옵션 시장이 항상 금요일에 이제 만기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옵션도 있는데 문제는 사실 금요일하고 토요일 같은 날이 알트들이 이런 식으로 좀 뜨는 날이긴 해요. 그리고 이제 금, 토 때 알트가 이렇게 잘 가면 일요일에는 알트가 이제 이런 피레침을 만들면서 조정이 왔던 경우가 있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CME 갭이 또 월요일 되면 생기겠죠. 지금 보시면 생기려고 지금 각을 잡고 있는데, 일단 88,000 정도가 뭐 갭이 생긴다면 여기서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 주말 사이에 비트가 요 88,000 위로 올려놓으면 사실 뭐 갭이 의미가 없고요.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뭐 전체적으로는 비트가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요 횡보 형태를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 박스권 구도를 계속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박스권 구도를 가고 있기 때문에 요 과정에서 또 이제 개미들은 지루합니다. 지루하고 개인 투자자들, 뭐 신규 투자자들 다 상관없이 다 뭘 한다? 지금 지루해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혀 뭐 여러분들 그냥 시간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의 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루해하고 할 때 여기서 모아 나가는 사람들이 진짜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조정이나 어디까지 보더라고, 82,000이라던가 아니면 뭐 7만대라던가 이런 걸 보는 사람들이 제법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보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기까지 안 내려오고 여기서 이렇게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상승장에서는 이거 이제 1시간 봉을 이렇게 봐가지고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얘가 진작 예전 같았으면 이렇게 해서 떨어져야 되고 여기서도 떨어지고 가야 되는데 밑으로 계속 꾸역꾸역 버티면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보면 여기서 좀 떨어질 만한 지점들이 계속 이렇게 발생을 하는데 자꾸 안 떨어지고 여기서 버텨내고 있다라고 하면, 이게 좀 더 길어지면 살짝 이렇게 위로 턴했을 때 가격이 이렇게 우상향하면서 갑자기 이런 장대 양봉을 쏘면서 이 저항을 뚫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일단 여기에 일단 요렇게 박스 꺼놓고 단기적으로는 박스권을 보일 것 같습니다 라고 계속 말씀드렸던 게 이제 이런 부분들이에요. 어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으면 빨리 갔을 텐데 뭐 천천히 박스 가도 나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전혀 나쁘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박스권을 생각을 하고 선물방에서도 이제 박스권을 예상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재진입을 하면서 타겟을 계속 보내고 있는데, 이러다가 나중에 요 위로 가는 무빙이 나오면 이게 4차까지 가는 그런 형태로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손절 난 것들 다 이렇게 다 만회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때 난 것 빼고는 사실 거의 난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선물하시다 보면은 요번에 움직임들이 많이 어려울 거예요. 저 위아래 다 변동성이 심하니까 이걸 다 발라먹긴 굉장히 어렵고, 그렇다고 내가 롱을 치자니 너무 올라서 이거 언제 조정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선물로 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럼 이제 오를 때마다 숏만 치는 그런 그 불상사가 벌어지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하지 않기 위해서 선물방에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선물방 가입 신청 링크를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멤버십방 오시면 이런 식으로 브리핑 다 해드리고 비트코인 다시 또 잡고요, 추가 매수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다 멤버십 분들의 반응은 이번 이런 장들에서 멘탈을 잘 잡힌 것 같다라는 말씀들 많이 해주시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하다 보면은, 제 영상에서는 뭐 이쯤에서 올렸는데 이거 이렇게 박스권 될 것 같다 하면, 아이 뭐 박스권 내려봐야 얼마나 내리겠어, 이렇게 박스 그거 보면 얼마 안 떨어지는 것 같지만 막상 이렇게 떨어질 때 여러분들 보고 있으면은 또 굉장히 이제 멘탈이 나간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을 안 하기 위해서는 멤버십에 오시면 여러분들의 이제 머리를 약간 깨드린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한글만 읽을 수 있고 주문만 걸 수 있으면 저를 이렇게 따라 하실 수 있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뭔가 내가 생각이 있고 인사이트 같은 게 있는데 좀 뭔가 실시간으로 저한테 여쭤보고
검증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거기서도 브리핑방 이외에 소통방이 따로 있으니까 그 두 가지 링크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소통방에서 그런 걸 질문해 주시면 되는데, 이제 멤버십에 가입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가입을 해주시고 유튜브 커뮤니티에 들어오시면 아까 텔레그램 브리핑방과 소통방 두 가지 링크가 있기 때문에 그 링크가 한 게시물 안에 있거든요. 거기다 링크를 다 들어오시면 돼요. 들어오실 때 여러분들의 유튜브 닉네임과 동일하게 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알트장이 올 거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이게 뭐냐면 비트코인을 제외한 전체 시총입니다. 근데 보시면 얘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평행 채널을 뚫고 상승한 다음에 잠깐 이렇게 박스 만들고 그다음부터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얘도 이런 식으로 좀 했다가 쭉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보면은 여기서 좀 약간 저항이 걸리는 그런 자리긴 한데, 어쨌든 뚫게 되면 뭐 이런 자리라던가 아니면 요 자리 정도는 온다라고 봤을 때 상단은 뭐 30만이 넘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라고 하면 이 중간 정도만 와도 사실 20만 달러 근처까지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괜찮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시간이, 그러니까 생각보다 상승장은 짧아요. 근데 하루하루가 내가 도파민에 절여가지고 있다가 뭐 기간 조정 몇 번 빼버리면 정말 지루해서 또 개미들 또 나가거든요. 재미없다고. 그리고 또 3전 반등했다고 또 쪼르르 간단 말이에요. 야, 코인 이거 아니야. 3전 봐봐. 반등하는 거 봐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일일비하면서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진득하게, 우직하게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좋은 투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있어서 일일비를 안 하게끔 제가 계속 영상에서 막 잔소리하고 이러니까 잔소리라도 들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특히 알림 설정을 해주셔야 이렇게 빠른 시간 텀으로 코인은 계속 왔다 갔다 변동성이 크니까, 제가 영상을 요즘 하루에 2개씩 막 올리고 있는데도 굉장히 속도를 못 따라가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래서 3개 찍어야 되나 생각은 하는데 너무 빨라. 그래도 그리고 3개를 찍을 만한 이게 되나? 역량이? 그러니까 지금 목이 아프지 않을까? 내일 영상에 지장이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 하다 보면은 사실 굉장히 어지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알람 설정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자, 그리고 비트코인의 2달짜리 머니플로우가 포물선 영역에 진입했다. 지난 8년 동안 이런 일이 2번 있었는데 2번 다 4개월 만에 가격이 2배가 됐다라고 하는데, 지금 가격이면은 뭐 거의 한 17만 정도 되겠죠? 그쵸? 7만 정도 될 건데, 어우,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4개월 안에. 그러면 11, 12, 1, 2 하면서 2월 혹은 뭐 11월 빼도 3월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하는 게 이번 장은 조금 빨리 끝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있어요. 올라가는 모습을 보니까. 그래서 항상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알림 설정을 해주셔야 제 스탠스를 바뀌든 유지하든 다 바로바로 계속 얻을 수가 있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 주변에도 어차피 코인 다 할 거니까, 어차피 코인 할 거면 이 끝판대장이라는 애 좀 봐. 얘 좋더라. 잘하던데. 멤버십은 가입 안 해도 되는데 유튜브 영상 굉장히 볼만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구독 꾹 눌러주게 옆에서 많이 영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요즘 트렌드인데요. 오늘 데브콘 행사장에서 어떤 VC가 우리 밈은 싫어합니다. 이 시장이 좀 더 성숙해지면 그때 사람들이 유틸리티 가치를 다시 알아볼 겁니다. 뭐 이런 발언을 했는데, 저도 사실 이게 조금 의아한 게, VC가 그동안은 사실 속된 말로 꿀 빨아먹는 구조긴 했어요. 스타트업이 코인 관련 스타트업이 있다라고 하면 얘가 이제 이걸 만들고 VC한 투자를 받잖아요. 그럼 이 투자를 대가로 토큰을 굉장히 싸게 삽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이걸 해서 상장을 시켜요, 거래소에. 우리는 거래소에 상장을 해야 살 수가 있는데, 그럼 그때 얘네들이 이 토큰을 던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데, 요즘 밈이 잘 나가는 이유가, 밈은 그 코인을 찍어내는 순간 뭐 예를 들어서 발행량이 100억 개라고 해놓으면 이 100억 개를 한 번에 다 찍어버려요. 추가 발행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처음에 공평하게 밈을 초기 가격에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밈이 요즘 뜨고 있는데, 제가 보는 밈의 미래는 사실 요즘 뭐 기능이 이것저것 붙고 있거든요. 그래서 밈의 이 장점의 틀은 유지하되 여기에 유틸리티나 어떤 기능적인 부분들이 붙는 형태로 나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테마가, 흐름이 이렇게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김치 프리미엄이 좀 끼긴 했는데 아직 1%대이기 때문에 뭐 이거는 문제가 될 게 아닙니다. 17년도 불장 때는 50에서 60%, 그리고 21년도에도 한 30%까지는 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괜찮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번에는 제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21년보다는 많이 낄 것 같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년과
17년의 사이 정도로 김프가 고점이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러면 한 40% 정도 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 이유가 USDT랑 USDC를 원화 마켓에서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유동성 출구 역할을 한국에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는 뭐 가상자산 세금을 때리니 많이 하면서 자꾸 이제 힘들게 하거든요. 그러면 점점 사람들이 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든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해외 거래 쓰지 말라 그러는데 만약에 세금을 걷는다 그러면 해외 거래소를 갑자기 쓸 거예요. 안 쓰던 해외 거래소를. 그러니까 그런 걸 하다 보면 결국은 프리미엄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그래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 사실 우리는 이미 코인을 먼저 들어가 있고 프리미엄이 끼기 전에 역푸일 때 심지어 코인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끼면 사실 개이득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면 되고 자 마이클 세일러가 암호화폐 최고의 강세 재료는 SEC 위원장의 해고다. 근데 이제 이걸 해고를 하려면 트럼프가 취임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 약간 요즘에 슬슬 각을 재고 있더라고 게리 겐슬러가. 자기가 먼저 물러나는 거. 해고당하면 약간 불명예니까 사임을 그 전에 하지 않을까. 사임하면 그것도 엄청난 재료이긴 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옵션 시장 비트코인 가격 조정 가능성 전망한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끝나면 또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금요일 저녁이나 토요일 정도가 장이 좀 좋았던 기억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마이클 세일러가 비트코인 올해 안에 6만 달러 밑으로 떨어질 일 없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 입을 좀 조심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지만 그래도 마이클 세일러 굉장히 대단한 투자를 했어요. 솔직히 비트코인 지금 비실현손이 장난 아닐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으로 암호화폐 미래가 분명해졌고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에 어떠한 리스크는 없을 것이다. 비트코인이 올해 안에 10만 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굿이죠. 잘 될 겁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자, 비트코인 86,000달러의 지지선 사수를 할 경우 이달 내 10만 달러 도달할 것이다. 근데 11월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 12월 정도는 정말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10만에서 한 12만 정도? 100K에서 120K죠? 이거는 좀 뭔가 내 다음 달 정도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조금 기다려야 될 수도 있는데 만약에 빨리 이게 조정이 끝나고 올라간다 하면 10만 달러에서 이게 저항을 막거나 아니면 이걸 뚫어놓고 저항을 막거나 뭐 이런 경우도 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좀 주의해야 되긴 합니다. 그래서 이때 만약에 저항이 오면 좀 생각보다 큰 저항이 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요거 좀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서 좀 매집을 하다가 이게 상승을 한다. 그러면 이제 요때 이제 불타기를 하는 것보다 사실 이때 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때 급락이 나오면 첫 하락 때 보통 꼬리가 큰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업비트를 우리가 한번 보면은 이런 거죠. 이런 게 큰 게 나온다는 거. 내가 이런 데서 잡아봐야 조정이 오면은 이렇게 올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좀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뭐 다른 코인들 한번 볼까요? 리플은 그동안 더 올라서 좀 예외긴 한데 솔라나 같은 것도 보면은 그렇죠? 이렇게 여기서 여러분들 매집을 해도 이런데 가격대가 형성이 된다. 그러니까 너무 급할 거 없다. 차근차근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가 7거래일 만에 순유출로 전환이 됐다. 그래서 블랙록만 순유입이 됐거든요. 나머지는 다 빠졌고 그래서 이런 게 좀 기조가 좀 유지가 되면 당분간은 좀 약간 계단식 하락이 오면서 횡보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은데 나중에 이게 끝나면 또 다시 상승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게 되게 재밌는 건데 골드만삭스가 블랙록의 IBIT를 4.6억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거에 뭘 더해야 되냐면 9,550만 원 상당의 0.95죠. 그 다음에 더하기 7180이면 0.718이죠. 그 다음에 2250만이면 0.2 이렇게 하면은 나머지 애들 거까지 다 보유를 한다 했을 때 거의 한 6억에서 한 7억 정도? 7억 달러 정도 되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보유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굉장히 높은 상승 포지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어마어마해요. 정말 대단한 것 같고 이제 골드만삭스 같이 이제 월가 애들도 들어올 것이고 그 다음에 기업들도 들어올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정부나 아니면 뭐 국가 차원에서 들어오는 것도 있을 것이고 이게 다 하면은 그 다음에 개인들도 들어오고 이 개인들이 물량을 다 받아준 다음에 끝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항상 한국에서 물량을 받았기 때문에 김프가 좀 많이 낄 수가 있다.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그래도 아직까지는 조정이 와도 괜찮은 장이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만 보시고 좀 긍정적인 생각 갖고 있으면 또 금방 조정 끝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8개월짜리 조정 나오고 이런 건 아마 없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비트가 요 위로 뚫었기 때문에 일봉상으로 봤을 때 비트가 이 구간이 아니고 요러한 이 신고점을 뚫었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사실 조정이 일봉이 막 6개 나오고 막 그러진 않을 거예요. 굉장히 짧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번 해봐야 뭐 2개 정도 나오고
올리고 뭐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생각보다 우리는 이제 조정의 기간이 짧을 건데 그 단기간에 며칠 이런 것들을 못 참아서 발 동동 구르면서 불안해하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유념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멘탈을 언제든지 잡으려고 영상을 찍을 저 끝판대장 구독자 10만이 가는 그날까지 많이 도와주세요. 그럼 안녕.